노르웨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능과 군사 관계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K2 우표 대신 독일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한 역풍이 제대로 불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여간 진행된 노르웨이의 시험 평가 단계에서 우리 K2는 성능부터 신뢰도, 가격 등 모든 면에서 레오파르트 2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노르웨이는 결국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 레오파르트 2를 선정하는 희대의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은 대한민국보다 노르웨이 내부에서 더 큰 논란이 될 정도였는데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진 줄만 알았던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 2 도입 논란에 다시 한번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측에서 독일과의 계약 옵션 중 하나이던 레오파르트 2 추가 도입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인데요. 그도 그럴 게 잠재적 수요가 폭발하면서 레오파르트 2의 가격 인상은 이미 예정된 일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추가 도입을 취소했다는 건 금액 인상 전에 레오파르트 2를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레오파르트 2의 가격은 공급 대비 비싼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하지만 주변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노르웨이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판단은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려는 최후의 몸부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노르웨이의 이중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노르웨이 차기전차 도입 사업은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과 끝 모두 엉망인 사업이었던 셈인데요. 특히 노르웨이군 내부 고위층은 처음부터 강력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예 전차 도입 사업 자체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군 총사령관인 에이릭 크리스토페르센 대장은 지금 노르웨이에 필요한 건 전차가 아닌 미사일이라며 다연장 로켓이나 공격 헬기 등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극적인 방어용 무기 체계가 아니라 선제 공격이 가능한 적극적인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서 러시아나 벨라루스가 위험한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이 곧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과도 일맥상통인데요. 심지어 전차를 새로 도입하는 건 기동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 따위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라며 매우 급진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 외교적 긴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노르웨이 정치권은 군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차기전차 도입 사업을 밀어붙였는데요. 당시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전차 구매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계획도 변경될 일 없다라면서 강경한 자세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일로로 빠져들자 먼저 물러선 건 노르웨이 군부였습니다. 전차 도입 반대 여론을 주도한 크리스토페르센 총사령관이 꼭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K2 우표가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한 건데요. 폴란드의 사례로 대한민국의 납기 능력이 밝혀지기 전에도 크리스토페르센 총사령관은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우수한 대한민국의 K2를 도입해야 남은 예산과 시간으로 다연장 로켓과 공격 헬기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놀라운 성견지명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정부는 최선이 아닌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K2 우표의 성능, 가격, 납기 속도 등 모든 면이 노르웨이의 안보 상황에 최적이었고 심지어 경쟁 기종인 레오파르트 2를 한참이나 앞섰음에도 끝내 독일을 선택한 건데요. 당연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노르웨이 내부는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2월 방한한 마수드 가리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은 성능이 아닌 동맹국 간의 국방협력 중요성 때문이었다라며 매우 노골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독일 레오파르트 2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 또한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차기전차 도입 사업에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K2 우표의 기술적 유지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유럽 내에서 생산기지를 둔 만큼 독일 전차의 유일한 장점이라 여겨졌던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대한민국과 K2 우표가 독일 레오파르트 2를 한 수 앞섰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국회의장이 나서 공공연히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발언할 만큼 모든 면에서 미달인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조차 자국 국방포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노르웨이와 독일의 안보 정책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강화했다. 우리는 한국의 전차가 더욱 질이 좋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사업에선 독일을 선택했다라고 발언할 정도니 말 다 했는데요. 안보에 정치와 경제 문제가 발을 디밀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아닌 이해관계가 주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노르웨이에는 사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2 추가 도입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구매 계약 당시 독일과 체결했던 18대 물량 추가 도입 조항을 포기하기로 한 건데요. 독일에서 7, 8월을 기점으로 레오파르트2의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사실상 인상전 가격으로 레오파르트2를 구매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셈입니다. 현재 운용 물량을 기준으로 노르웨이가 보유한 주력 전차가 레오파르트2 A4NO 36대, 비축 물량 16대가 고작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인데요. 문제는 결국 납품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은 레오파르트2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1년에 10대씩 총 54대를 인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계획일 뿐 실제 납품 일정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전문가는 그동안 보여준 독일의 처참한 물자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대한민국이 폴란드와의 계약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8대의 K2 옥표를 인도했고 2024년까지 56대, 2025년까지 96대를 인도할 예정인 것과 비교하면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일이 간신히 첫 인도를 시작하는 것보다 1년이나 앞서 예정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 셈인데요. 성능도 떨어지고 비싸기만 한 데다 언제 인도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레오파르트를 도입한 노르웨이는 결국 모든 예산을 소모해 당분간 더 이상의 전력 증강은 어려운 실정이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라는 건 아직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문제인데요. 애초에 노르웨이가 구식 레오파르트2 A4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려다 부품 비용 문제로 차라리 새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걸 고려하면 최신 사양인 레오파르트2 A8의 유지 비용은 전문가들조차 쉽사리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유지보수가 버거운 수준인데다 언제 인도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레오파르트2를 도입하는 노르웨이는 결국 모든 예산을 소모한 채 당분간 크리스토페르센 총사령관이 주장했던 다연장 로켓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적잖이 배가 아플 것 같은데요. 특히 비슷한 안보 상황인 폴란드를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폴란드의 지원 총액은 전체 기준 5위인데요. 그러나 GDP 대비 지원 금액의 비율로만 따지면 오히려 폴란드 지원 규모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심전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일례로 폴란드는 보유 중이던 레오파르트2 236대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폴란드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차를 넘기겠다는 의미인데요.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당연히 이는 폴란드가 따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바로 K2 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와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재밌는 건 그 차이를 만든 게 대한민국을 선택했느냐, 독일을 선택했느냐, 정말 그 딱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폴방산 계약이 체결되기 전만 해도 폴란드는 보유하고 있던 레오파르트 2P를 독일에 의뢰해 대대적으로 현대화 개량할 계획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PL이 노르웨이가 보유하고 있던 레오파르트 2 A4와 비슷한 성능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두 나라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했던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PL 개량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폴란드가 전차 개량 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3,3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자신들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착각한 독일은 얼마 후 비용을 4,785억 원으로 올렸고 급기야 7,600억 원까지 덤터기를 씌웠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갑질을 부렸던 건데요. 노르웨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도 개량 비용이면 차라리 신형 전차를 구매하는 게 저렴합니다.
더군다나 레오파르트 2는 이미 모태가 되는 기체가 1970년대 양산을 시작한 구닥다리 전차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연구 개념이 반세기 전의 물건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일부 레오파르트 2 개량을 진행했지만 결과물은 형편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물량에서는 차체에 균열이 발생할 정도였는데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폴란드는 빠르게 레오파르트를 손절하고 한국에 K2를 도입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최근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바그너 그룹이 수바오키해랑을 공격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수바오키해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65km 포개지대로 러시아의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분리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지역이 바그너 그룹에게 점령당하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연결이 차단되어 폴란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안보적 위기 상황과 별개로 폴란드군 수뇌부는 올 테면 와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신감의 근원이 바로 폴란드의 제16 기계화사단, 제1기갑여단, 제18 기계화사단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대한민국의 K2 우표, K9 자주포가 우선 배치된 바로 그 부대들인데요. 여기에 더해 폴란드는 제1기갑사단을 중심으로 K2 우표의 저렴한 가격 덕분에 추가 도입할 수 있었던 총 288문의 천무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발사대와 폴란드의 8곱하기8일 지전술 차량을 결합한 일명 포마르K는 이미 체계 통합 연구를 마무리 지은 것도 모자라 폴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8월 중순 이맘때쯤 인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크리스토페르센 총사령관의 주장대로라면 폴란드가 K2 우표, K9 자주포 같은 방어 전력에 이어 포마르K라는 압도적인 공세 전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낭패불감의 처지에 놓인 노르웨이로서는 속이 좀 쓰릴 텐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노르웨이가 이번에야말로 천무 등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레오파르트 2 추가 도입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렸다는 건데요. 과연 노르웨이는 위태로운 안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